미국이 돈이 많이 풀리는데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달러 수요가. 네, 달러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전 거예요. 세계적으로 달러를 지금 사고 싶어 하는 네, 거예요? 왜 사려고 하냐면 그거는 미국의 경제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수요가 엄청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가 나온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주식 6, 채권 4. 주식 6, 채권 4가 왜 베이직이라고 얘기하냐면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시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가 6대4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장하세요? 미장하세요? 지금 뭐 국장이 나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물릴 거면 미장에 물려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잘 나가도 지금 혼자만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또 그 시장을 잘 알아야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릴 수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제발 달러 공부 좀 하고 달러 자산에 투자해라. 우리 달러 전도사.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황호봉 본부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에도)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네. 그 이후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미국 대선. 네. 그렇죠. 미국 시장 이야기하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왜 바쁘셨어요? 대선 네. 캠프 계셨나?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올해 한 해 시장을 좀 이렇게 주식 시장을 리뷰를 해보면 1월서부터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미국의 7개의 주식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 빼고 사실은 네네. 6개의 주식들이 시장을 거의 이끌어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상반기에 그냥 엄청 많이 오르면서 엄청나게 오르면서 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 7월 정도 되면서 이렇게 그 섹터들 간의 로테이션이 나타났어요. 그 주식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덜 올라가고 이제 다른 주식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 그다음에 막 리츠, 그동안 안 올라갔던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좀 치환되는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종목이. 네, 종목이 좀 네. 바뀌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저희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뭐 한두 달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때도 좀 약간 힘들더라도 기존에 좀 올랐고 돈을 좀 잘 버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많이 모아가는 습성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분기, 4분기 때는 초반에는 조금 이제 수익률이 부진한 친구들도 있었고, 뭐 저도 사실은 조금 약간 상대성과 면에서는 좀 밀리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한 10월 중순 이후에 트럼프의 트레이딩이 나타나면서 다시 이제 큰 주식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12월 달 들어서부터는 이제 메이저 세븐 주식들이 엄청 많이 상승을 하면서 네네. 다시 사실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들이 뭐 더 이제 성과가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로 나타난 거는 일부. 그러니까 은행주, 그다음에 테슬라. 이제 그 주식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효과를 확실히 톡톡히 봤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대형주들은 약간 12월 효과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12월 효과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때는 그 해당 주식들, 그러니까 메이저 세븐,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7개의 주식들이 굉장히 잘 가다가 하반기 때 좀 못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제 못 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그때 금리 인하를 한다 얘기가 나오고 통화 기조가 확실히 좀 바뀐다, 인플레이션도 꺾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이자 부담이 덜어지고 이제 성장이 촉진이 되니까 이제 그 주식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손들이 많이 갔던 거죠. 갔는데 하반기쯤 돼서 이제 보니까 그 7개의 주식들의 포지션들이 매니저들이 생각보다 적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5%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대로 쭉 가다 보면 다른 주식들이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얘네들은 뭐 4.5%, 4.4%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수 있잖아요. 12월 달에는 이제 그 포지션 원래대로 채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거기다가 다시 이제 돈을 집어넣는 이제 그런 효과가 일단은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에서 내년을 볼 때 항상 그런데 내년이 좋다라고 얘기한 해는 없어요. 항상 내년을 바라볼 때는 항상 불안전하고 불확실성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모르겠고 어려워진다.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안심되는 주식들이 뭐냐면 돈을 잘 벌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예, 탄탄한 그, 주식들. 예, 그 주식들은 너무 우리가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에다가 좀 넣어놓고 내년을 좀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돈을 많이 벌어준 주식들이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못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잘 되는 것들은 잘 되는데 테마를 타면 잘 되는데 안 되는 애들은 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주식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주식들은 좀 팔아요. 왜 파냐 하면 그러니까 손실 실현을 하는 거죠. 손실을 실현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이익이 난 거에서 손실을 조금 연말에 쳐야 세금이 줄어들죠. 잘 아시잖아요. 예. 손절을 치면서 예. 입절한 거하고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상쇄를 시켜서 세금을 좀 줄이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다시 사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하고 1월에는 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좀 이런 변동 효과가 좀 크기도 하네요. 이제 그거를 유식한 말로 이제 윈도우 네. 드레싱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뭐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윈도우 드레싱. 말을 쓰기도 그렇구나.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그동안 사실 이제 쭉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해서 강조를 네.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보고 왔더니 1,430원인가 60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 정치 이슈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많이 원화가 약해져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연초 대비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네, 한 9% 정도의 원화의 달러 대비 절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1,320원이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1,435원, 6원 막 이제 이렇잖아요. 네, 넘어가고 그냥 있죠. 9% 정도 돼요.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일반적인 상승이에요. 연간 상승폭으로 보면. 지금 일반적인 거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 예상을 했을 때에는 연초만 해도 한 연말쯤 되면은 1,200원대 후반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연초에 봤을 때에는 미국이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올해 한 4번, 뭐 네. 3번, 4번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경제가 하반기쯤에는 다시 살아나서 훨훨 날아가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예상들이 다 사실은 틀렸죠. 이런 거는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는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화는 이제 운영본부에서 뭐 가장 고참이 맞추기도 하지만 막내가 잘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네. 소가 뒷다리 밟아서 쥐잡듯이. 네, 그래서 화내는 진짜 누구나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뉴 노멀인 상황에 좀 접어들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럼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다? 1,400원대는 아니더라도 예전처럼 뭐 1,100원, 1,200원대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2024년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025년에 지금 뉴노멀이 될 거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제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이제 전망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긴 하셨지만, 네. 좀 보시는 관점은 어떠세요? 근거를 2025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그건 시장 유동성에 기인을 합니다. 시장 유동성에 기인을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풀리면 네네.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많이 풀렸어요. 근데 지금 풀리는 자금은 미국의 경제를 회복해주고 그리고 더 상승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미국의 일단은 재무부에 쌓여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시장에 풀려 있는 MMF, 그 다음에 광의통화라고 하는 M2,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대출 잔액, 이 상황을 보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그렇게 많이 쌓여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데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도 지금은 완화적인 기조잖아요. 네네. 그 많이 풀리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돈이 많이 풀리는데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달러 수요가. 네, 달러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전 거예요. 세계적으로 달러를 지금 사고 싶어하는 네, 거예요? 왜 사려고 하냐면 그거는 미국의 경제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수요가 엄청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가 나온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달러가 아무리 풀려도 네.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 나타났냐면 예. 90년대에 나타났어요. 94년도, 95년도, 96, 97, 98, 99, 요 6년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의 엄청난 버블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저희 IMF 때인데요. 우리는 이제 98, 99, 이제 00년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네. 미국은 이때 유례 없는 호황이었어요. 클린턴 정부 시절에. 유례 없는 호황이었고 그 호황은 사실은 레이건 시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연간 전망을 할 때 알파벳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궁금합니다. 예, 올해는 이제 제가 알파벳 앞글자를 싱글 몰트라고 했어요. 싱글 몰트. 예, 위스키의 싱글 몰트 있잖아요. 위스키의 싱글 몰트는 한 가지 통에서 증류한 거를 이제 몇 년 동안 숙성을 하잖아요. 네. 그 한 통만을 가지고서는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거예요. 싱글 몰트라고 제가 지은 이유는 내년의 투자는 굉장히 기본 원칙, 본연의 맛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싱글 몰트라는 네, 그래서 싱글 거를 몰트라고 내세우셨구나. 제가 지었는데 그 이제 에세이 시작이 뭐냐면은 네. 그 same senti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그 24년, 25년은 비슷한 분위기다. 분위기가. 네, 그리고 또 언제랑 분위기가 똑같냐? 90년대랑 비슷한 흐름이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90년도 때에도 94년, 95년도 때에 1년 동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려요. 급격하게 올리고 침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3번을 낮춥니다. 그래서 미국이 골디락스를 쭉 5, 6년 동안 만들어내요. 그래서 침체 없는 금리 인상 후 침체 없는 금리 인하의 거의 유일한 케이스예요. 지금이랑 상황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진짜? 그러니까 네. 주가가 매년 거의 30%, 25%씩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스코 같은 주식은 이 시기에 4000%나 오른 거예요. 그런 이제 골디락스가 찾아오는데 또 비슷한 게 뭐냐면은 네네. 그때는 2000년대 정보화 시대에 앞서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윈도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윈도우가 나오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누구나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지금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AI. 네. 비슷하죠. 소름 돋았어 지금. 네. 그러니까 90년대랑 지금이랑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뭔가 WWW가 판을 이루었던 것처럼 네. AI가 새로운 장을 열 거다. 맞아요. 그걸 미국이 앞서 나가고 네. 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있고 매크로 상황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거의 일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 흐름이 1, 2년 안에 끝날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최소 그때처럼 4, 5년간 쭉 지속이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4, 5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의 통화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조정하는 속도도 빠르고 엄청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3년으로 끝날지 뭐 5년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잘 모르죠. 하지만 내년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내년까지는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4년과 25년이 거의 비슷하게 네, 유사하게. 센티먼트가 유사할 거다. 유사할 그리고 거다. 90년대와 유사할 것이다.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세임 센티먼트라고 이제 말을 지은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싱글 몰트라고 하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 아닌가요? 예, 금리, interest rate.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쉽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지금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려는 어디서 나오냐? 일단은 처음에는 이민 정책, 네. 그 다음에 관세, 그렇죠? 네. 예, 요 두 가지가 보호무역. 가장 네. 보호무역 한다고 이게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만들어 갈 거다라고 재정 적자가 커질 거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더 커질 거다. 네, 적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효율성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적자를 줄이게끔 약간 상쇄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줄일 거기 때문에 법인세를 1기 때 30% 후반에서 21%까지 낮췄고 네. 그리고 그거를 14, 15%까지 낮춘다라고 하니까 세수가 줄잖아요. 줄죠. 그러면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세수가 네. 줄면 그거를 어디서 충원을 할까요? 어디서 충원해야 되죠? 국채를 찍어야 돼요. 결국에. 그렇죠. 네, 채권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을 찍어서 만약에 돈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내릴 수가 없네, 이자를. 네, 이자가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트럼프는 이자를 내릴 기조를 쉽게 보이진 않겠네요. 장기채 같은 경우는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분들은 3.5% 미만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대 중반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뭐 10%, 그 10년짜리 금리가 뭐 4%대
뭐 초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떨어져 봐야 3% 끝자락 아니면 중반 정도 이 정도 보면은 거의 합리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초장기채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경제가 좋은데 네.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가 좋은데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리의 방향성은 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짚고 하나 넘어가자면 아까 이제 환율 말씀 주셔서 이제 중간에 환율을 말씀드리자면 유동성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이 네. 그 유동성이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를 더 활력을 넣어줘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펀더멘털이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대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는 뭐 미국만 독약청청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나라의 경제들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면서 미국이 경제가 좋다 보니까 달러 강세의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DXY 인덱스가 110, 120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약간 낮아지는 정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되니까 우리의 원화가 사실은 살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주 굳세게 승장구를 해줘야 됩니다.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네.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지금 거의 뭐 저점에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네, 최근에는? 맞아요. 네. 저도 굉장히 힘든데요.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은 계속 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달러 수급이 되면서 투자자가 늘어날 거고 또 AI 동력 삼아갖고 미국은 계속 선순환이 돌면서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달러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전을 해서 달러를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달러 자산. 네,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아.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달러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올해는 돈을 버셨지만 예. 환차 이익이 났죠. 네네. 환차 이익이 났지만 사실은 내년도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산으로 바꿔놓으실 필요가 꼭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네. 또 비트코인이 네. 지금 또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비트코인 교수님 모시고도 촬영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비트코인 계좌를 뚫었어요. 아, 제가 뚫었습니다, 여러분. 네. 뚫었나요? 듣고 뚫어야 돼. 듣고 뚫었는데 그 사이에도 사실 상승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네, 네. 그럼 이 비트코인하고 달러는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추정을 조금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입지에 오른 그 연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달러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70년대에 미국이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정말 그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하고 지금서부터는 달러가 금이야라고 해서 정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부터는 달러가 금이니까 달러를 쓰세요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썼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은 받아줬던 게 사우디였단 말이에요. 아, 석유. 네,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수입하고 달러를 주면 사우디에서는 그 달러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샀죠. 그리고 대가로 사우디는 미국한테 뭘 요청을 했냐? 자기네들의 국방. 우리를 보호해줘. 우리의 원유 유조선들을 보호해줘. 라는 미션을 줬죠. 그래서 그게 서로 이제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까지 왔으니 사실은 사우디 입장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키워줬는데 그렇네. 예, 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똑똑한 게 사우디에서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죠. 네. 두 번째 교두보로 삼은 게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가서 저가의 물품들을 만들면 우리가 사줄게 해가지고 그 WTO에도 가입을 시켜서 받잖아요. 네. 예, 물건을 받으면 또 달러를 주죠. 그럼 중국은 뭘 하나요? 또 열심히 예, 미국의 국채를 사고.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은 앉아서 한 게 종이에다가 USA 써가지고 이렇게 글자만 써서 이렇게 준 거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달러 수출국이네, 달러 수출국. 그리고 달러가 전 세계를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쓰게 만들어서 한 거죠. 자,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최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너무 사실은 힘자랑을 하다 보니까 브라질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달러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러시아의 외부에 있는 달러 계좌를 다 동결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달러를 썼던 국가들은 미국한테 밑보이면 우리의 자금줄이 막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환보유고에서 뭘 늘렸나요? 금을 늘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한 맞아, 거예요. 맞아. 지금 금값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많이 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금은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제 재원이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네. 비트코인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정적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뭐 지금 전략자산화를 시키겠다라는 단어까지는 나왔는데 이거를 뭐 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는 행보를 봤을 때 추정을 한다 그러면 이 또한 달러 장사의 매개로 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를 주고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도 하지만 중간에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코인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또 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패깅을 시키니까 1코인이랑 이제 달러랑 이제 맞교환을 시키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달러 가지고는 뭘 할까요? 채권을 또 사나요? 네, 미국의 국채로 그걸 활용할 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다른 흐름도 그런 식으로 갔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도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달러를 유통시키는 아주 좋은 창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또 다른 석유처럼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확정적인 아니지만은 그거를 규제를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거를 한번 엿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지금 비트코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일부 반영이 됐고 그리고 뭐 올해 이제 뭐 비트코인 반감기 뭐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펀드 매니저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를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네, 투자를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뭐 금융시장이 일부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금융시장을 상대로 했던 일들을 추정해서 보자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달러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금리가 뚝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채권 투자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향후 이제 금리 변동에 대응해서 채권을 투자하려면 어떤 방향성이 좀 좋을지. 미국의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내년에도 미국은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싱글 몰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E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자산을 평가를 해보면 네. 내년은 채권보다는 주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채권 내에서 좀 더 유리할 것 같은 자산은 회사채입니다. 미국의 회사채 ETF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어서 그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투기하는 건가요? 이게 투기.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 있고 투기 등급이 있잖아요. 네, 위험한 채권에. 투자? 예. 네. 그러니까 투기 등급이 있고 투자 등급이 있는데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투기 등급이 아니에요. 뭐 이거 원금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 100% 잃어버려도 됩니다. 뭐 이런 등급 아니에요? 테슬라도 2년 전까지는 투기 등급이었어요. 오. 예, 그래서 미국의 투기 등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어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미국의 더블B가 우리나라에 한 A- 그 정도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꽤 많아서 뭐 이거는 다 1대1로 매칭할 수는 없는데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기업들이에요. 더 사실은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의 부도율이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이런 투기 등급 회사들이 좀 힘들겠죠. 그리고 미국의 이자율이 감당 못할 수준 정도의 제약적인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 사실은 힘들 텐데 금리가 그래도 최소한 몇 번 정도는 더 내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투기 등급 회사들의 재무 상황을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내년에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물려서 투기 등급 채권들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국채보다는 회사채 쪽이 네. 그렇게 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는 떨어지는 사실은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장기채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투자 등급 회사도 좋고 투기 등급 회사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또 황우봉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좀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좀 유심히 봐라 이런 네.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 소개들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좀 상황이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2025년 초에는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 정도쯤 되면은 네. 아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내년 하반기? 네.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오. 그러니까 올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네. 내년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더딜 가능성이 좀 있어서 하반기쯤에 좀 금리를 한 번쯤 올릴 수 있다, 또는 상반기 말쯤에 한 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멈추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어서 사실 인플레이션 지표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네네. 인플레이션 지표를 참고할 때 당연히 이제 CPI 인덱스가 있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보는 PC 지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CPI랑 PC 중에 사실은 연준은 PC를 조금 더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PC를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생산자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PPI. 그래서 그 PPI가 보통 CPI 나오고 나서 한 이틀 뒤에나 바로 그 다음날 나오니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고용 지표를 보시면 좋은데 네. 고용 지표는 많이 후행하거든요, 경제에.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 가지고 뭘 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늦었다. 너무 늦어요. 네. 근데 연준에서 FOMC를 할 때 항상 그 파월 의장이 그 고용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지금 근데 뭘 언급을 하냐? 고용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보다는 현재 고용 추세에 대한 평가를 해요. 아. 추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문구를 잘 들어보시면 지금의 상황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안심할 수준인지 이렇게 올라가면 다음에 조금 멘트가 달라지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지를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 고용이 네. 좀 후행하니까 어떤 네. 추세를 언급하는 거에 따라 네. 방향성이 좀 갈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개미들도 열심히 눈을 뜨고 공부도 하고 따라가야 될 텐데 앞으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싱글 몰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세 개밖에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제 T 마지막 T가 뭐냐면 T. 트래디셔널 포트폴리오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주식 6, 채권 4. 아, 그게 완전 베이직이에요? 그게 주식 6, 채권 4가 왜 베이직이라고 얘기하냐면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시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가 6대4 포트폴리오거든요. 그게 아주 이제 교과서처럼 돼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요거를 조금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회사채가 내년에 좀 유명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40을 회사채 뭐 투자 등급이든 투기 등급이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성향에 맞게 따라서, 예. 한 20-30%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 20% 정도는 뭐 우리나라 채권을 사도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를 좀 이렇게 큰 거를 그러니까 장기채 말고 적당한 만기의 채권을 ETF를 사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60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데 한 30 정도는 뭐 S&P 500 같은 지수를 사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매그니피센트 7이 합쳐진 ETF를 사셔도 좋고 이렇게 사시고 나머지 한 30% 내지 20% 정도를 이제 본인들께서 공부하셔서 사시고 싶은 주식들을 개별 주식을? 네, 개별 주식을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5% 네. 미만으로. 5% 미만으로? 네. 테슬라 몰빵하고 싶은데요. 테슬라 몰빵을 하시면 굉장히 큰 담력이 있으셔야 돼요. 테슬라 몰빵, 엔비디아 몰빵.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이앤 홀드예요. 바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들고 있는 거. 홀드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희같이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도 올라가겠거니라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정말 훈련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경험이 많으시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본업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고 상사한테 막 깨지고 욕먹고 막 이제 그런 날에 집에 와서 계좌를 열어봤는데 막 팔에 막 터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팔아버려 라고 해서 파는 날이 감정적으로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가 그래요. 이제 제가 그렇게 그래요.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홀드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년은 그 6대4의 원칙을 지키면서 홀드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 환율을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자산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미국 자산도 있고 국내 자산도 있고 또 진짜 이제는 가상화폐 자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아나는 반면에 경제 상황도 주의 깊게 공부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 본부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투자자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아까 그 싱글몰트에서 하나만 좀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주식의 비중을 내년에는 조금 많이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가셔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미국 주식.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6대4 비중보다 조금 더 올리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100%보다는 조금 더 올리셔서 가져가시되 어느 순간에 보시면은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좀 틀어져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7대3으로 가져가셨다고 하더라도 7.5 대 2.5 이렇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주식이 많이 오르면. 그럼 익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0.5를 잘라서 채권을 사서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순간에 가서 배분을 하셨는데 6.5 대 3.5 돼 있으면 다시 채권에서 0.5 빼가지고 7을 만들고 이렇게 좀 내년에 몇 번 하시면 마지막에 가셨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결론을 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분산을 잘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대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에도 몇 번 더 나와주실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해에도 여러분 투자 지식 늘리는 저희 도너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